자, jQuery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자로도 충분히 저희가 다양한 방법의 선택을 하고요. 객체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jQuery의 탐색 기능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다양하고 편리하게 선택자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탐색을 배우기에 앞서 체이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Query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요, 하나의 선택자, 객체에 한 번의 효과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메서드를 연속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h1 객체, 선택자를 불러와서요, 3번의 CSS를 연속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3번 불러와서, H1을 3번 불러와서 각각 스타일을 따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불러와서 여러 번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분께 효과를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체이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범위가 점점 좁아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좁아진다. 자, 지금 보시면 UL에 2분, LI의 2분이 무슨 열이었죠? 짝수열이었어요. 그죠? 자, LI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이 여러 개의 LI 중에 2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짝수열만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자, 요 녀석들만 현재 선택이 됐겠죠. 그죠? 짝수열이니까요. 0, 1, 2, 3, 4. 0, 2, 4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짝수열에다가 컬러 레드를 줬어요. 컬러 레드를 줬는데요, 필터 오드. 자, 오드를 하게 되면 홀수열만 선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홀수열, 얘네가 홀수열이네, 그래서 홀수열 선택해야지 라고 요렇게 선택이 될 거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짝수열이 선택이 된 이 상태에서만 오드가 선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좁아진 범위들을 우리가 다시 이전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 체이닝에 대해서 예를 쓰면 필터라는 메서드를 알아볼 건데요. 이 필터 메서드, 문서 객체를 필터링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 even, odd 뿐만 아니라 first, last 등등 여러분들이 위치 필터 선택자는 전부 다 필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필터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even 쓰셔도 되고 odd 쓰셔도 돼요. 그죠? 네, 이 필터라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잡한 코드를 쉽게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아주 복잡한 코드를 만들기에는 진도가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터는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좀 많이 객체가 많아지고 복잡해질 때, 그때 예제를 사용해 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자, H3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짝수열만 선택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필터 even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예제를, 객체를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 이렇게 쓰셔도 똑같은 효과가 나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탐색 종료예요. 자, 이 탐색 종료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H1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터 even으로 짝수열만 선택을 한 상태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A1 중에, H1 중에 짝수열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odd를 사용하게 되면 짝수열 중에 odd가 선택이 되는 거, 홀수열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and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이전에 있던 선택자, 우리가 선택을 했던 것을 앞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필터 even 선택 이전인 H1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H1으로 돌아가서 홀수열도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 개의 H1이 있고요.
자, 이 여러 개의 H1이 자, 이렇게 순서대로 놓여 있는데요. 자, 2분에다 백그라운드 그린을 줬어요. 2분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AND를 없을 경우, AND가 없을 경우에 OD를 사용을 했으면 여기서 OD, 홀수열만. 자, 여기서 다시 보시면 순서가 다시 매겨지는 거죠. 그죠? 예, 다시 매겨진 상태에서 OD를 선택하시게 되면 얘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얘만 이렇게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AND를 이용하시면 2분을 선택하기 전인 H1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OD를 선택하시면 자, 요렇게 135 H1 기준의 135번이 선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탐색 종료예요. 탐색 종료. 그래서 이전 선택을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만들어주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체이닝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자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dd라는 녀석이 있어요. add는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 자, 지금 H1을 불러와서 빨간색이라는 글씨를 줬고요. H2를 추가를 했습니다. H2를 추가했어요. 자, 이거는 확장해 주는 거예요. 범위를. 아까 체이닝의 특징이 뭐였어요?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저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거면 이 add는 범위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H1에 H2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H1, H2, H1, H2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자, H1, H2, H1, H2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 현재 H1에는 빨간색 글씨가 써져 있어요. 자, 이렇게 빨간색 글씨가 써져 있는 상태에서 H2를 추가하고요. 배경에다가 주황색을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H1에도 주황색이 들어가고요. H2에도 주황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색을 자, 이렇게 H1과 H2 모두 배경색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앞에 있는 스타일은 못 먹어요. 앞에 있는 메서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H1은 요 컬러 레드와 그다음 백그라운드 주황색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뒤에 추가된 H2는 바로 뒤에 있는 클래스만 스타일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판별이라고 있어요. 이 특징 판별은 true와 false 불루언으로 값을 리턴해 주는데요.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if문하고 함께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상태 선택자에서 체크드 셀렉트를 판별할 때 사용하기 편리한 특징 판별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ind 선택자인데요. 이 find 선택자가요, 자식 요소 선택자 기억하시죠? children 선택자와 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상위 호환. children 같은 경우는 바로 자손만 선택을 했다고 하면요, 이 find는 안에 있는 모든 특정한 선택자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모든 선택자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div 안에 ul이 있고요, ul 안에 li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div에서 find li를 하게 되면 이 li들을 직접 찾아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의 자식 요소 선택자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단지 얘가 이렇게 태그만 선택되는 게 아니고요. 예, 뭐 XML도 선택이 가능한,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 관리가 나오는데요.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을 jQuery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조금 더 쉽게 배열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each라는 녀석입니다. 자, 이 each 메서드는요, 불러와진 태그 각각 순서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각각 순서대로. 자, li에다가 each를 적용하시게 되면 li 각각 순서대로 해가지고요, li의 넘버링이 가능합니다.
넘버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li가 6개가 있어요. 자, li가 자,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자, 이치를 적용하면 li 각각 불러오게 되고요. 여기에 넘버링 0번부터 넘버링을 해서 순서대로 li들에게 명령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치가 없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는 자바스크립트의 포문을 많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포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포문의 변수 i에다가 일씩 증가하는 값을 이용해서 순서를 매겼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이치 인덱스라는 값을 이용해서요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노컴플리트라는 거는 뭐냐면요, jQuery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달러를 사용을 해서 jQuery를 실행을 해요. 달러로 시작을 하는데요, 달러를 사용하는 게 jQuery 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언어들이 달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jQuery의 시작, 접두사를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접두사를 뭐 이렇게 J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다른 이름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카페24 쇼핑몰을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돌 방지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자, 이렇게 jQuery 탐색 같이 한번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불러오고요, 초기화. 자, 도큐먼트가 준비된다면 펑션 명령을 실행합니다. 단어가 딱히 떠오르질 않네요. 필터, 분석 액체를
자, 이렇게 특정 태그, 특정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탐색 한번 볼게요. 체이닝, 하나의 선택자에 여러 개의 메서드를 적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필터 메서드를 통해서 문서 객체를 필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AND, 그리고 ADD는 체이닝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AND는 체이닝의 특성상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데요. 자, 이전 선택자로 AND를 통해서 이전 선택자로 넘어가서 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요. 범위를 이전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ADD는 범위를 늘리는 겁니다. 선택자를 추가해서 같은 메서드를 여러 개의 선택자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is는 객체의 특징을 판별하는데요. 불자료형을 반환합니다. 불자료형으로 true와 false를 반환하고요. 보통 if문하고 함께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find는 객체 내부의 요소를 찾는데요. children하고는요 비슷해요. 하지만 children보다 좀 더 범위가 넓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find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ach라는 메서드, 이게 굉장히 좋은 메서드예요. 여러분들이 each가 없었으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웠던 포문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불상사죠. 포문이 쉽지도 않은데 또 그리고 복잡하고 깁니다. 그죠? 숫자도 일일이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each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불러와준 선택자들을 한 번에 배열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이닝 한번 해볼게요. 달러 H1에다가 CSS를 적용할 건데요. 컬러를 666 중간 회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회색으로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4픽셀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h1이라는 객체 하나에 css라는 메서드를 두 개를 연결을 한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객체를 불러와서 스타일을 따로따로 적용을 해야 됐습니다. 그죠? 최소한 세 줄 코딩이 필요해요. 객체를 불러와서 스타일을, 컬러와 사이즈를 따로따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줄 코딩이 필요하지만 저희 jQuery에서는 한 줄 코딩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dd라는 애를 한번 써볼 건데요. add. 자, add라는 녀석은 추가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h2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h2. 자, h2를 추가하고 border라는 css 속성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만약에 add를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면 자, 이렇게 css로 border를 한번 또 줘야 돼요. 그죠? border를 주고 h2를 또 따로 불러와서 h2를 따로 불러와서 여기에 css border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죠? 맞죠? 네. 자, 근데 이거를 add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add h2. 자, 이렇게 해주시면 h2에도 똑같이 요 뒤에 있는 border는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택자를 추가적으로 따로 불러와서 또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됐나요? 자, 그럼 이번엔 필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필터. 자, UL에 li가 있는데요. 자, li에 필터를 이용해서 오드 짝수열만 선택을 했어요. 짝수열만 선택을 하고요. 컬러를 밝은 회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밝은 회색으로 컬러를 주고 나면 이렇게 짝수열만
짝수열만, 홀수열만 밝은 회색의 배경, 글씨색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더 밝게 해볼까요? 티가 확 나게. 예. 자, 이렇게 하면 티가 확 나죠? 자, 이 상태에서, 예. 홀수열에다가는, 예. 분홍색 글씨를 한번 줘보고 싶은데요. 자, 홀수열 줄 때는, 예. 필터, 짝수열이죠. 예, 자꾸 헷갈리네요. 2분을 주면 되는데, 자, 2분을 그냥 주게 되면, 자, 2분을 그냥 주시게 되면, 선택된 짝수열 중에, 홀수열 중에 짝수열만 선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택된 홀수열. 요 오드의 2분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홀수열만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체이닝으로 연결하면 홀수열 중에 짝수열만 선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이전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AND라는 메서드입니다. 자, AND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시면, 자, 이렇게 UL의 LI의 오드를 선택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선택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LI로 선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필터, AND, ADD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is는 이따가 해볼게요. 자, 먼저 find하고 each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딱히 find를 할 게 없네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랩을 클릭하면 li에 보더가 생기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달러 랩에다가 클릭이란 이벤트를 가했어요. 자, 클릭이란 이벤트를 가했을 때 펑션, 자, this find li, 자, li를 찾아서 css 보더가 생겨라.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랩을 클릭하는 순간 li들한테 이렇게 테두리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children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this.children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children을 써봐야 실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실행이 안 돼요. 자, 만약에 children을 쓰고 싶으면은 랩이 아니고 랩에 있는 UL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UL에 children, 자, 이렇게 하면은 사용이 가능하죠. 왜냐면 children은 자손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find는 내부에 있는 모든 문서 전부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요 find 같은 경우에는요, find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사용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탭스, 그 다음에 아코디언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each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each가 각각 순서대로라고 했죠. 그죠? 자, 지금 li가 몇 개예요? 총 6개입니다. 이 6개에다가 우리가 li를 클릭할 때 이 li가 몇 번째 li인지 간단하게 출력이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달러. 만약에 each가 없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UL의 li에 first를 클릭하면
얼럿 0번째 목록입니다. 자, 뭐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EQ 1번 1번 그래서 뭐 1번째 목록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르면 0번째 목록입니다. 1번째 목록입니다. 이거 6번 쓰시면 돼요. 6번을 썼는데 이거 우리가 사용 가능한 게 있어요. 뭐냐, 포문을 쓸 수가 있어요. 포문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숫자 대신에 뭘 할 수 있어요? 포문의 i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건 이거 일일이 다 쓰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일이 편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each라는 애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each 펑션 인덱스. 자, each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li 각각의 인덱스 순서대로 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클릭하면, 자, 여기서 this URL의 li 각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URL의 li 각각을 클릭한다면 펑션 명령을 수행하십시오. 어떤 명령이냐? alert. 네, 경고창을 내놓는데요. 인덱스 플러스 번째 리스트입니다. 목록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몇 번째 li를 클릭했느냐에 따라서 이 인덱스 값은 변하겠죠. 그죠? 자, 0번부터 순서대로 매겨지기 때문에 0, 1, 2, 3, 4, 5라는 인덱스를 각각의 li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뭐 요거를 누르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0, 1, 2, 3, 4. 얘는 5죠. 그죠? 그래서 5번째 이렇게 나오겠죠. 5번째 목록입니다. 마지막 걸 클릭하면 6번째 목록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each를 통해서 li 각각의 따로따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명령을 내리고요. 그 따로따로 명령을 내릴 때 순서도 함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ach라는 이 메서드 굉장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잘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 판별 아까 해보자 그랬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특징 판별 input type 체크박스. 자, id에다가 ckb 체크박스 레이블에다가 문서 보기.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체크박스를 체크해서 체크드가 되면 이 UL이 나타나고요. 체크드가 안 되면 UL이 사라지게 만들어 볼게요. 예, UL 뒤에 나오는 UL이 사라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UL은 사라져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먼저 UL 자체가 사라지게 만들어 볼게요. UL에다가 디스플레이 none. 자,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input type 체크박스 그냥 id로 불러올고요. ckb를 클릭하게 되면 명령을 실행하는데요.
자, 명령을 두 가지로 실행해야 돼요. 뭐냐면 UL이 보이고 UL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는 UL이 보여라, 하나는 UL이 사라져라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게 되면 UL이 보이는 거고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UL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맞나요?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가 번갈아 실행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if문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if와 else문입니다. 자, if else를 통해서 if문의 조건, 이 괄호 안의 조건이 true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나타나고요. 이 괄호 안의 조건이 false다. 그러면 if문의 else문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사실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this checked가 이렇게 가야죠. 달러 CKB의 checked가 아니죠. is로 가야죠. 예, is checked.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하는 거예요. checked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합니다. 만약에 checked가 되어 있으면 is를 통해서 true가 반환이 될 거고요. 체크가 아니라면 false가 반환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checked가 CK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가 되면 문서가 나타나고요. 체크가 안 되면 문서가 사라지는 효과. 그래서 is를 통해서 특징 checked라는 특징이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CK로부터 checked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checked가 있다 그러면 if문을 실행을 하고요. 없다 라고 하면은 else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jQuery의 선택자와 탐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